네, 시작할게요. 자, 여기 어디인지 먼저 설명하고 갑니다. 자, 저번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환경과 에너지에서 3단원, 4단원 한다고 그랬었죠. 그 중에서도 지금 하는 곳은 어디냐? 4번입니다. 여기 난이도는 중이라고 써 있네요. 솔직히 조금 중보다는 중하인 느낌이 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가시죠. 그래도 이건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설명하고 시험 범위 안에 넣겠습니다. 자, 우선은 필기부터 시작해야겠죠, 같이. 자, 시작하시죠. 자, 소단원 4고요. 혹시나 해서 중단원 1입니다. 자, 소단원 4 에너지. 네, 소단원 이렇게 되고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에너지의 종류. 자, 오늘 근데 필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이 정도만 쓰시고 그 안에서 채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갑시다. 네. 자,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에너지라는 게 뭐냐? 전에 얘기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래도 이게 되게 좀 뭐랄까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겠는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은 에너지 기호로 많이 쓰는데 이거 단위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단위? 이거 단위 줄이었죠. 에너지 단위 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학교 때 나왔는데 이거 일 자체 단위 기억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완전히 일이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델타 E 값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배웠을 텐데 그때 1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그때 거리다 뭐 이런 거 배웠는데 이거 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할 말이 뭐냐? 1은 곧 완벽하게 힘이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단위가 다르면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자, 아무튼 에너지의 변화값이 사실 1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긴 할 겁니다. 뭐 그건 그렇고 한마디로 일과 에너지를 이퀄에 놔도 거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건 그렇고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애들이 에너지라는 말을 계속 듣고 너무 많이 듣죠. 뭐 게임할 때도 듣고 뭐 그냥 공부하면서도 듣고 뭐 살면서도 실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듣는데 그 에너지가 뭐냐? 정말 참 팩트는 에너지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챙겨야 되느냐? 에너지의 종류를 다 머릿속에 넣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반드시. 좋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건 여기서는 이게 나와야 돼, 그냥. 자, 그래서 뭐가 있느냐? 책에서도 나오는데 첫 번째 역학 에너지, 움직임에 대한 얘기죠. 역학 에너지. 두 번째, 지금 여기 순서대로 그냥 갈게요. 여기 맞춰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열 에너지. 너무 맞출 필요는 없겠다. 자, 역학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분자 안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죠. 우리가 못 느낍니다. 이거는 화학 에너지는. 자,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핵 에너지. 조금 간격을 줄게. 자, 그 다음에 파동 에너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할게. 자, 역학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이게 두 가지로 또 갈라지죠. 뭐냐면 아시죠?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로 배웠죠. 약간 옛날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를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도 많이들 배웠을 겁니다. 자, 이름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위치 에너지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꿨고, 그래서 이거 에너지 표현할 때 포텐셜 에너지는 에너지하고 이제 P라고 썼고,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라는 게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K를 아마 썼을 겁니다. 뭐 그건 그렇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열 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열이죠. 그다음 화학 에너지, 분자가 가지고 있는 결합 에너지라든지 뭐
그 분자나 원자들이 가지는 어떤 화학적인 특성들, 전기에너지, 핵에너지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자, 파동에너지는 좀 나눌게요. 이게 뭐랄까 조금 오개념을 잡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자면 아주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빛 에너지가 파동 에너지에 포함이 될 거고요. 소리 에너지 이런 것들이 파동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요, 이거 말고 다른 에너지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무한대로 에너지가 많이 있지 않을까? 종류가 되게 다양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종류 그렇게 아주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쓸 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이것들이 포인트가 되는 거 몇 번 들어봤을 거야.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 안 되니? 보존이 된다 그랬죠. 총량은 보존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역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될까? 전환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이건 마찰. 사례만 쓸게요. 마찰에 의해서 열로 변환되죠. 열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변환될까? 예, 열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뭐가 있느냐? 바로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이거야. 사례를 보여주고 이렇게 지금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이 됐느냐를 보는 게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될까? 네, 변환됩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배터리,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있죠? 이런 배터리, 네, 배터리라고 말할 뻔했다. 무슨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미안하다. 예, 전기 에너지가 핵 에너지로 되는 거, 조금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반대로 말하면 핵이 전기 에너지로 되는 거 원자력 발전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핵 에너지가 파동 에너지. 야, 이거 방사능 있어. 우리가 그 핵 방사능. 이런 것들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속 들어갑니다. 뭐 하는 거냐? 그럼 얘가 지금 무슨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로 전환이 되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핸드폰 있습니다. 우선은 그 뒤에 있는 배터리가 있으면 그 배터리는 절대적으로 화학적인 물질입니다. 화학 에너지가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요. 그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빛 에너지로 하고 싶으면은 내가 액정을 쓰는 거고, 소리 에너지, 스피커가 나오겠죠, 여기? 야, 아이폰이네. 이 삼성페이도 안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쓰다 보면 중간에 발열되죠.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이거 운동 에너지 뭐가 있을까? 진동. 진동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손실이 하나도 없다면 그 에너지는 전부 다 원래 보존이 돼야 되는 거죠. 총량은. 자, 이것도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나와서 이거부터 할게. 수력 발전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운동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가 시작이 어디냐면 여기가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 운동 에너지는 역학 에너지로 크게 보자면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 첫 단계 역학 에너지 나와 있죠. 좀 오른쪽으로 갈게. 자, 운동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서 뭘로 바뀐다고? 그쵸, 열 에너지로 바뀌었었죠. 반대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엔진 돌렸었죠. 이거 증기기관은 이제 요즘 잘 안 쓰지, 사실.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나오는 거 바로 원자력. 어떤 걸로 열 에너지가 나와서 그 열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는 거였죠. 좀 정확히 말하면 수증기 만들어서 터빈 돌리지. 자, 그래서 원자로라는 얘기는 뭔 말이냐?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핵 똑같이 나왔죠. 자, 핵이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게 수소 핵융합이라고 있는데 그 핵융합으로 인해서 여기서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뭔지 바로 빛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핵으로 인해서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긴 하는데 열은 여기서 썼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빛 에너지일 겁니다. 빛 에너지는 여기서 아까 파동 에너지라고 말을 했으니까 아마 파동 에너지라고, 그냥 빛 에너지로 썼네, 그냥 여긴. 자, 빛 에너지가 나올 거고요. 그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뭔 말이냐?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으로 합성을 하죠. 그때 기억나시죠? 이산화탄소 6개가 포도당으로 합체가 됐습니다. 화학적인 결합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죠. 화학적인 결합.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는 화학 에너지 들어가야 되고. 자, 화학 에너지 이용해서 내가 불 지펴서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 열이 나오죠. 그 열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냈느냐? 결국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냈죠.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무슨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로 전환이 되느냐를 파악하는 게 여기서의 파트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여기는 주로 이 얘기인데 얘는 에너지 보존 법칙 얘기해서 역학 에너지가 있잖아. 그 역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플러스 이게 좀 이제는 퍼입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번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만약에 100이었는데 한 번 더 얘가 좀 엄청 빠르게 와가지고 위치 에너지, 아니,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100의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 운동 에너지가 위치를 올려버리는 포텐셜 에너지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게 얘는 0 돼버리고 포텐셜 에너지가 100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게 꼭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에너지 자체는 만약에 손실이 없다면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마찰에 의해서 열로서 손실이 되지 않는다면 역학적 에너지 100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거는 역시 계속 보존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 에너지 보존된다는 거는 이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몇 번.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자, 여기서 공식이 나옵니다.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공식 자체. 자, 에너지 효율입니다. 이 율이라는 말 자체는 결국 여러분 알다시피 확률의 개념 생각하시면 되겠죠, 율. 자,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체분의 뭡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100분율을 쓰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100만 하면 되는 것 뿐인데 뭐 퍼센트 이제 100분율이 아니라면 100을 안 곱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 값은 이제 최대 값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뭔 얘기냐? 우선 식을 쓰고 갈게. 에너지 효율. 자, 똑같이 쓸게요. 그냥 에너지 효율. 자,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전체 에너지에서 확률이니까 전체 에너지에서 내가 원하는 에너지, 원하는 사건의 에너지라고 표현하면은 정식 명칭은 아니죠. 당연히 지금 정식 명칭은 교과서에 따라가야 되죠. 공급한 에너지의 양, 당연히 전체 에너지죠. 내가 넣어준 전체 에너지 중에 내가 원하는 데 사용한 에너지의 양이니까 전체 에너지의 원하는 에너지 값이고 이게 100분율로 나와 있습니다. 퍼센트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쓰긴 했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얘예요. 얘가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좀 더 중요하긴 한데요. 우선 뭔 말인지 가봅시다. 자, 자동차는 뭘로 돌아갑니까? 우선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연료로 들어가죠. 그럼 기름을 넣어요. 그렇죠? 네, 그럼 제가 타는 자동차, 어떤 친구들은 내가 뭔 차를 타고 있는지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던데, 자, 선생님은 현대차에서 가장 싼 아반떼를 타고 있습니다. 자, 아반떼의 스포츠, 이 말을 왜 하는지, 수동으로 타고 있습니다. 상남자는 수동을 타야 됩니다. 그 말 믿고 수동차 사시면은 여러분들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저 지금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있어요. 수동차 본다고. 자, 아무튼 자, 제 기름통에 휘발유 자동차인데요. 휘발유차에 50리터의 기름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좀 계산을 해서 왔습니다. 자, 50리터의 휘발유가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몇이냐면 1.7 곱하기 10의 9승 줄입니다. 당연히 에너지니까 줄을 쓰죠. 야, 이거 몇이냐? 100억이네, 100억. 100억 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킬로줄을 많이 쓰지. 이게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100% 에너지를 넣었으면은 그 중에서 내가 자동차, 그거잖아. 우리가 결국 자동차 엔진을 쓰는 거는 바퀴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그 운동 에너지로 돌리는데 그 효율이 몇 밖에 안 되느냐? 20%밖에 안 된대. 사실 요즘 자동차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보다 좀 더 높아져가지고 약 30% 후반까지 올라갔어요. 그 옛날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 나왔는데 요즘은 그래도 계속 연력학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효율이 올라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되게 진짜 안 좋은 거지. 100%를 넣었을 때 우리가 운전하는데 그 엔진 돌리는데 쓰는 게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전부 다 연소실로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휘발유는 디젤이든 휘발유든 그 엔진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 기름통에 있는 50리터를 이렇게 화학자들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7 곱하기 10의 9승 줄인데 거기서 19%만 썼다는 얘기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 에너지로 쓴 놈은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전부 다 얘네들로 날아가는 거지. 그나마 여기서 있는 엔진 열을 가지고 난방에 쓰기는 쓰는데 그래도 이렇게 효율이 낮다는 거는 좋진 않은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에너지 효율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 파트의 얘기입니다. 계산 문제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에너지 효율 지금 말고요. 이름 되게 비슷하잖아. 에너지 효율 말고 핵심은 누구냐면 열기관이 중요합니다. 열기관의 열 효율 얘기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내용은 비슷합니다. 열 효율, 열기관. 열기관 안 썼네. 자, 그래서 열 효율은 뭐냐?
자, 당연히 열 에너지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공급한 열. 그림을 그려야 돼요, 반드시. 자, 공급한 열. 주로 이게 열역학이라는 학문이 진짜 미친 듯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지금 화학적이거나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이공계 학과는 전부 다 열역학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열역학이라는 것은 공급한 열이라는데 그 Q1이라고 표현할게요. 왜 그런지 좀 이따 그릴게요. 잠깐만.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일을 얼마나 했느냐 이거예요. 일은 당연히 W죠. 자, 이거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원형을 그리고요. 여기가 원형이 열기관이고요. 내가 공급한 열을 Q1이라고 했고요. 그럼 열기관이라는 걸 이용해서 뭘 하냐면 얘가 E를 발생시켜 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E를 했다는 얘기는 어떤 물체의 방향이 무조건 한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열이라는 특징이 어떠니? 내가 열을 불이다 이거. 손가락 아닙니다. 불입니다. 자, 불을 내뿜으면 거기서 열이 나오죠. 그 열은 내가 나는 이 열을 통제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내뿜게 하고 싶어. 그거 말이 되니? 아니 난 여기다 이제 관을 넣어가지고 열을 한 방향으로 내뿜고 싶어. 그게 되겠니? 이 열 내뿜으면서 알아서 이 안에서 사방팔방으로 다 퍼져나가 버리죠. 열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사방팔방 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일을 하게 되는 거 말고 결국은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은 일을 하고 남은 잡열, 한마디로 공급한 열에 의해서 남은 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남은 열을 뭐라고 하냐면 저온의 열이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것은 공급한 열은 고온의 열이라는 말을 반드시 합니다. 자, 고온에서는 열이라는 게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밖에 안 흘러요. 100% 무조건 머스트, 슈드도 아닙니다. 머스트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가는 것이 열인데 거기서 일부의 열을 사용할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거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엔진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고생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절대 진짜 물리적인 이런 엔진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 여기서 지금 약간 이론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내가 기름을 넣어서 여기서 폭발을 하면서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면서 이게 그 폭발에 의한 압력이 증가하니까 운동을 시키는 바로 열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되는 여기서 일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이제 엔진의 원리가 되긴 하는데 이거 뭐 사행정이란 말을 하지. 그래서 이 엔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원리, 이론이 핵심이긴 합니다. 그래서 완전 실생활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이론에 대한 집중을 더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말해 똑같은 그림 그렸죠. 고열원이 있으면 공급한 열을 가지고 이제 방출되는 열이 나오겠지. 그로 인해서 그 중간에 일부 E를 써가지고 사용한다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100의 열을 준비했어요. 뭐 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저 열원으로 30줄이 결국 갔다는 얘기는 결국 E는 몇을 했다는 얘기야? 70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E를. 야, 어렵냐 이게? 겁나 쉽죠? 자, 내가 그럼 여기서 열 효율을 썼어요. 그럼 얘가 고열원에서 얼마를 넣냐면 100을 넣었지. 100을 넣은 것 중에 내가 몇을 실제적으로 쓴 거예요? 70을 썼죠. 그러니까 얘가 몇입니까? 70%의 열 효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지금 말한 에너지 효율이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종류를 무조건 고정을 박아놔야 돼요. 이게 열역학에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무조건 고열원에서의 열값 밑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일값을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에너지 효율은 뭐였냐면 그게 누구든지 에너지 종류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무조건.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 이거 얼굴 안 보여줬네. 반가워. 네. 자, 우선은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열 효율에서는 내가 넣어준 공급한 열량 Q1 값, 그래서 높은 고열원에서 내가 원하는 일의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 솔직히 필기할 것도 없는데 에너지 절약하는 까다. 자, 보시면요.
마지막이 결국 뭐냐면요. 열로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열 손실로. 아까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지막 값이 열입니다. 근데 열은 내가 뭐라 그랬지? 사방팔방 퍼져버리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그걸 내가 다시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재활용이 잘 안 됩니다. 열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는 절약해야 되고 열은 최대한 관리를 해주고 최대한 단열재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오면 또 지구온난화 등 문제가 있죠. 또 지구온난화 얘기하니까 이산화탄소 나오지. 야, 그럼 이산화탄소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아쉽게도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광합성 말고 없습니다. 얘가 이산화탄소가 미친 듯이 말도 안 되게 안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사용한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지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모든 화석연료 전부 생성물이 이거지, 이산화탄소지. 그러니까 이거 화석연료 최대한 안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에너지 효율 높인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최대한 이거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나와야 좋다 이거죠. 똑같은 전기 에너지 썼을 때 가장 전기 적게 먹는다 이겁니다. 뭐 전기료도 싸죠. 이건 무조건이지 이거.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거 하이브리드는 그 말이죠. 엔진이랑 전기 모터 같이 쓴다는 얘기지. 에너지 제로 하우스. 단열재 쓰면은 아까 말한 열을 최대한 차단하기 때문에 열을 덜 쓰죠. 예, LED 백열 전구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절약이 됩니다. 빛은 더 센데 에너지는 덜 써먹어요. 그래서 LED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입니다. 야, 이건 짧다. 자, 끝났습니다. 문제 풀어보고 끝낼게. 빛에너지가 광합성하면 뭐합니까? 얘네들이 포도당을 합성하죠. 결합에너지 사용하는 데 썼죠. 결합에너지. 화학적인 결합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이건 화학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 화학에너지, 막 포도당이라고 쳐봐. 포도당에 산소 해가지고 불 붙이면 불 붙어요. 연소됩니다. 열에너지 전환됐죠. 그 열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될 때는 뭐냐 이거야. 뭘 것 같니?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태양열 있을 것 같은데, 태양열. 자, 모든 열에너지, 그 다음에 또 터빈 얘기. 발전기도 얘기할 수 있겠다. 터빈으로 인해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나와서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긴 하는데 여기 운동에너지가 중간에 끼긴 하지만 발전기는 이것도 되지 않을까? 아, 화력발전하면 되겠다 그럼. 좀 크게 보는 거지만 얘 이거 왜 이래 이거. 자, 그래서 가는 화학에너지, 그다음 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발전소, 화력발전. 네, 그 다음에 나 치매인가? 이전에 뭐 썼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테이크의 장점입니다. 이제 정신이. 자, 여러분 계속 공부하세요. 그래야지 치매가 안 와요. 먼저 갈게요. 안녕. 어디 간다는 걸까? 자, 이 열기관의 효율 물어봤습니다. 야, 근데 이게 장난질을 쳤죠, 약간. 여기 Q1에서 다시 말하자면 열 효율이라는 것은 Q1분의 내가 원한 1값이었지. 여기 인원분의 여기는 1값인데 지금 이 1값은 50이라고 나왔지만 Q1이 안 나왔죠. 대신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보시면 저열원에서 나간 놈 나왔지. 뭔 말이에요? 이 둘을 합쳐야 전체 값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밑에 250이겠죠. 퍼센트 나왔네? 곱하기 100은 해줘야겠죠. 얘가 지금 몇이냐? 이러면은 이건 20%가 나오겠네요. 네. 문제는 쉽죠.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리 1을 갔을 때 이게 생소하시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더 진화된 내용을 배워야 되다 보니까 반드시 이걸 좀 가르쳐야 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오프라인으로는 나머지 소단원 3개를 반드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왠지 알아서, 야, 이거 온라인 수업도 있지, 문제도 어려워하지, 이론도 어려워하지. 온라인 수업 애들 잘 안 들으면 진짜 큰일인데. 아무튼 잡담이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끝!